안녕하십니까. 마케팅 마스터 꿀벌입니다. 나는 블로거다. 대국민 최적화 블로거 만들기 프로젝트. 자기 블로그를 직접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고 진단할 수 있는 능력자 양성소.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리브라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리브라 알고리즘은 2012년도 12월 4일부터 적용이 되었으며 그 뒤로 나온 것이 소나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11월 말쯤에 나왔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C랭크 알고리즘 2016년도 6월쯤에 적용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2018년 6월 달에 다이아 알고리즘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 각각의 알고리즘들이 성격이나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알고리즘은 어떠한 검색자가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들어와서 검색을 했을 때 검색 로봇들이 검색 랭킹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여서 순위를 매기는 점수화 시키는 그러한 명령어들로 집합된 공식이다. 수학적인 부분에서 가미가 많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리브라 알고리즘에 개발이 된 이유는 과거에 무차별적인 어떻게 보면 바탕화면에 반복적인 글 써서 고객을 그러니까 검색자를 낚시하듯이 이렇게 와서 다른 쪽으로 또 강제 리다이렉트를 한다던가 혹은 폰트를 0으로 만들어서 글자를 보이지 않게 하여서 어떤 어뷰징 개념의 그런 문서들 이런 것들이 광고성이 높은 문서들이 도배를 하게 되면서 검색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됩니다. 문서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결국 그런 형태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차 포털 사이트에 대한 신뢰성마저 무너지게 되고 그 결과로 많이 이탈을 하게 된다. 인정을 하지 않게 되어버렸다.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네이버 포털 사이트 측에서 알고리즘을 적용을 시작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글들을 필요로 했던 시대였었고요. 글들도 많이 확보를 해야 하는 상태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자유로웠다. 이것저것 막 써도 되고 기준도 애매모호했고 어쩌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대량적인 글을 막 기계적인 생성을 하거나 여러 가지 테크닉적으로 거의 업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무차별적으로 글을 도배를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저 같은 일개의 그냥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황이 왔다라고 볼 수도 있었죠. 이러한 리브라 알고리즘이 2012년도 12월에 적용이 되면서 많은 한마디로 대란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 뒤집어졌죠. 알고리즘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강인호 네이버 검색연구실 실장의 연구실 그 박사님이, 강인호 박사님이 믿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뢰성 있는 출처에서 나온 정보가 정보성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이러한 알고리즘이 적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블로그 대란이 일어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어떻게 된 거냐? 막 난리가 났었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개인 블로거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좋은 현상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모르면 안 된다. 왜냐? 이것은 바탕과 같고 기본과 같고 우리가 글을 쓰면서 굉장히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왜? 저품질이 되었다고 했을 때 혹은 내 글들이 최적화 문서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가장 등불 같은 기본이 되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가늠을 할 수 있는, 추측을 할 수 있는, 심지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문서를 쓸지까지 계획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출처, 신뢰성 있는 출처는 선과 악을 구분하듯이 뚜렷하게 구별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나쁜 문서를 많이 생산해내는 곳은 점수를 낮게 주고 좋은 문서를 내는 곳은 좋은 점수를 줘서 아주 이분법적으로 블로거들이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내용의 질적보다 어떤 구분을 하는 형태로 알고리즘들이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쁜 문서를 생산을 해내지 않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점수를 후하게 받았고, 좋은 문서를 생산해내는데 많이 생산을 해내게 되면 또 점수를 많이 받았고, 그럼 여기서 문서의 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은 적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알고리즘의 그 특성, 각각의 알고리즘의 특성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반복적인 리스닝, 반복적으로 청취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듣고 몸으로 익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과 열심히 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하시면서 계속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몸으로 익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효과가 별로 없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